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차 안에서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날씨가 30도, 32도가 지금 나오는데 날씨가 더워서 차 안에서 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또 사진 사퇴한 배경,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박찬대가 17분 있다가 뭐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까 하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게 강선우 의원이 희생양이다라고는 이번에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올린 방송 내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좀 했거든요. 신랄하게 비판했다기보다도 좀 페북에 제가 좀 어떤 놈이 추천을 했느냐, 정말 국민들 촛불 시민들의 탄핵 집회 때 또 민주 세력들을 능멸하는 모욕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선 넘어야 할 선을 이미 넘은 것이고, 사실 통합을 해야 할 주체가 따로 있는데, 통합을 해야 할 주체는 내란 세력들까지 다 포용하고 끌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신이나 어떤 신성 정치, 그러니까 철인이죠. 철인.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이데아적인 그런 이상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대한민국은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괴리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올 수가 있죠. 이 진보나 우에 있는 분들이 좌쪽으로, 또 합리적 보수에 있는 분들이 좌측으로 좀 치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좌에 있는 사람이 우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합리적 보수이면서 또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당연히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강선우 의원은 소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갑질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뭐 회사 같으면은 사장이나 조직의 상급자가 당연히 먹던 음식 좀 거래둘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엄밀히 따지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하나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원화되어 있는 조그마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보스면서 이제 장이거든요.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면 해당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대리를 하고 또 집행에 이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도 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갑질이라고 단연을 하고, 또 민주 당에 있는 민부협인가요? 그 사람도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강선우 의원은 좀 졌다. 이미 조금 아쉽게 됐다. 거기에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야 했는데, 근데 제가 참 의문점이 남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죠. 김한진가요? 어떤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잘못 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인가요?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임명을 빨리 사전에 걸렀어야 한다.
그렇게 걸러야지. 강선우 의원은 최고위원회 민주당에 작년에 출마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관록이 또 있습니다. 뭐 오래됐죠. 뭐 3선 4선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보건복지 소속이고요. 뭐 제가 뭐 강선우 의원을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안면이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오히려 더 졌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란 세력들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수박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수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한 건 아니죠. 뭐 윤건영이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동석 소장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얘기죠. 최동석 소장이 정확하게 폐부를 찔러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최동석 소장이, 아니 문재인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왜 문재인은 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거야말로 함몰된 정치, 진짜 패거리 정치에 불과하다. 윤건영이는 참, 윤건영이 고민정 뭐 그 수박들 많지 않습니까? 막 남아있는 수박들, 막 평산마을에 엊그저께 갔다 오래요. 그 당대표 후보 그 박찬대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또 지금 염려하는 게, 당원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많은 유튜버, 대형 유튜버가 아닌 일본 소수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 소수 유튜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도로 수박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은 힘의 균형에서 뭐 현실적으로 문재인의 수박 세력들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마침 17분 만에 강선우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고 박찬대 후보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함에 따라서 뭐 명심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이다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또 페북에다가도 이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올렸죠. 뭐 이렇게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막 안타깝더라고요. 참 왜 포기를 했는지. 끝까지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다 임명을 하고 하는데, 그 뭐 사실 뭐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국가의 장관을 그 정도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장관 자리에 한물이 있다,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출중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인격을 보고 장관을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막 강선우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설령 어떤 인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무슨 뭐 우리가 장관을 뭐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효율적인 합리적인 국가가 되려면 일의 능력을 평가를 받아서 해야지. 강선우 의원의 어떤 갑질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갑질 행태를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장관 자리라는 것은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성평등 뭐 이렇게 부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패미들, 여성 그 가족부를 명칭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패미들의 어떤 그 세몰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여성 가족부를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수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연합작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역부족 현상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최근에 강준욱 의원도 신랄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또 뭐 2차에 이준숙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당연히 이준숙은 자격이 좀 안 되는 걸로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일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뭐 사실 일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을 뭐 이렇게 논란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여성가족부 해야 한다. 그걸 무슨 이렇다 하면 누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장관 자리 다 뒷조사해서 따지고 하면은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의 어떤 조직의 장을 맡으려면 인격이 있으면 더 훌륭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재능, 또 실력에 의한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이 어카운트빌리티적인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 맡겨도 나는 무난하다. 뭐 같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능력에서 업무적인 성과를 나타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장관 자리 할 수, 요직을 맡고 있다. 근데 인격적인 부분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인사혁신처장도 지금 사람들이 씹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저기 무슨 PD 쪽에 있는 열린공간 쪽에 있는 분들 아주 그냥 계속 지금, 그냥 김영민 김엄마라고 하는 그 목사랑 같이 손절했다. 을을 단절시켰다. 이제 가족도 사촌인가 삼촌인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다 자기네들 이권이거든요. 지금 뉴탐사하고 열린공간하고 지금 법정 문제와 싸우고 옛날부터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가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잣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그 부수적인 걸 가지고 한다는 건 잘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합리주의 정치, 또 어떤 실약에 의한 여든 야든 갖다 쓰는, 인사를 쓰는 그런 정치에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 좀 패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또 내지는 박찬대도 좀 위험스럽다. 저도 왜 박찬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페북에다가 바로 그냥 이 명심의 생각이다 하고 그냥 빨리 그만둬. 그것은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면은 좀 더 밀어붙이고 더 좀 인사에 있어서 강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초지일관, 뚝심 있는 정치를 나가야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내.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거든요. 이재명 옛날 당대표 있을 때도 굉장히 타협의 정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타협의 정치를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란의 잔당색들은 물론 너무 많은 그런 각 구석에, 공기관에, 정부 산하기관에 산재가 있죠. 알박기로 지금 남아있죠. 그들의 인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생각들은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개혁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인사조치를 해야지 뭔가가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지고 법제화가 돼서 개혁이 되는데, 그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왜 이렇게 타협이랄까,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죠.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인간의 심리를. 인간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50이 넘으면 안 바뀐다고 그래요. 설교도 단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안 바뀌기 때문에 교정이 안 돼, 교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게 옳은 걸로만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에 있는 사람들은,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한두 명은 본인이 깨닫고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있고 종교라는 게 있고 기독교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 강권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된 것도,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교화하는데 바뀝니까? 교도소에서나 그렇게 체계적으로 본인이 깨달고 하면 뭘까? 안 바뀌는 거. 그것을 자꾸 타협이나 협치나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사태까지 난 지경은 제가 조금 아쉽다. 이러다가는 흔들린다. 지금도 윤건영이가 최동석 소장 지금 엊그저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최동석 소장이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문재인은 정말 헛수합이고 문재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무슨 인격적으로 지지해, 대통령 무슨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야. 실력자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 인격은 신적인 다른 존재를 우리가 쫓아가면 돼요. 예수든 부처든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을 왜 이게 추앙을 합니까?
그게 새로운 탈을 형성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해서 좀 외국에 좀 이제 오늘 오후에 밤에 좀 나갈 예정인데, 오늘 좀 방송을 킨 것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서 마지막 방송하고 또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좀 둘 생각입니다. 좀 휴양 좀 갔다 오고, 제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 제 뭐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가기 전에 좀 방송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정확하게 뚝심을 좀 길러라.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개혁을 빨리 한다. 그러려면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를 내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강선호를 내치는 게 아니라 내란의 적폐 세력들을 과감없이 그 본질, 그 수박들의 세력들을 과감없이 내치한다. 그들을 자꾸 타협하면 결국은 그들이 꼬리부터 들어오다가 나중에 코끼리가 몸통이 들어오는 것 같이 나중에 몸통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이제 보세요. 민주당이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당원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수박들이 또 정청래가 되면은 또 그 수박의 잔존 세력들이 다시 민주당을 차지할 것이다. 그걸 걱정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찬대를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좀 알고 정확하게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천지차례 틀리다. 정말 그건 간절히 한다. 그걸 뭐 계승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표로서 계승할 수는 있죠. 민주당의 조직의 당으로서. 하지만 정부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틀리고 김대중 정부 틀리고 문재인 정부 틀리네요. 이재명 정부 당연히 틀린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좀 태정과 같이 과감한 개혁을 빨리 신속하게 정광석과 같이 해라.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 시절을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줘라. 뭐 개헌을 통해서 물려주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걸 저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좀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